자, 두 번째 안건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건설 섹터인데요. 한 줄 평은 다들 지하실 갈 때 이미 다녀온 업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건설업계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특히 코스피 200 건설업 지수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15%나 하락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사업 확장 중입니다. 요즘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사업에도 열과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원전이나 SMR 등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확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중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건설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로 업황이 개선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겪은 건설주에도 볕이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하락과 해외 수주 기대감 덕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전 사업 수혜까지 예상되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국내 경기 부진과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등은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국내외 수주 확대, 실적 개선 예상입니다. 건설업에 볕이 들면서 건설업종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KRX 건설은 올 들어 전체 지수 상승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건설 업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건설 수주액 증가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이익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관련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스가 4대강 복원 사업과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1782일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지건설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역시나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현대건설은 0.56% 오른 35,900원에 마감했는데요.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 장기 목표와 주주 환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은 KD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해봐야 할 두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시죠. 네, 일단 섹터 한 줄 평이 굉장히 자극적인 걸 보니까 우리 송률 매니저님께서 발제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건설, 방금 특징주에서도 봤지만 일부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좀 좀처럼 잘 오르는 종목 찾기가 최근에 좀 쉽지 않았고 특히나 기업 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워낙 많다 이런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이주연 아나운서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가셨는데 찬물을 바로 이렇게 끼얹으시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KRX 건설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올 들어서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9%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악재가 많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이제 업황 불확실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뒀냐면 해외 쪽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줄 평에 다 담겨 있죠. 지금 다들 지하실 갈 때 이미 맛보고 왔다 이런 기사가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지부진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과대낙폭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건설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국내 사업도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있는데 국내 쪽 본다고 하면은 재건축 쪽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토지거래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재건축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사비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거기서 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하나씩 해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 대형 프로젝트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다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 내용을 보면은 해외 쪽이 너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이 47억 5천 불입니다. 자, 그중에서 신규 수주가 32억 불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쪽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이 부진하다 보니까 SMR 쪽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랜트 쪽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두 분께서 어쨌든 함께 섹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발제를 하진 않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탑픽 종목을 이제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송률 매니저님이 건설을 내었을 때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건설을 말씀해 주셨을 때 확실히 좀 멀리 보시는 부분들도 좀 있구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쪽을 보시는구나. 좀 이런 예.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건설 탑픽입니다. 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도 가장 좀 탄탄한 두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건설 먼저 들어보죠. 네,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탄탄한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호황기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도 송률 매니저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던 그 주택 시장에 집중하고 있던 건설 경기가 해외 프로젝트와 원전 쪽이라든가 또는 뭐 또 다른 또 친환경 에너지 쪽의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사업 다변화를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해 봤을 때 좀 더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좀 가져와 봤고요. 물론 현대건설이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일부 가져온 부분은 약간의 리스크로 깔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죠. 장중에 큰 변동성 없이 마감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현대건설의 현재 부채 비율과 유보율 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재무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시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보하고 계속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 에너지 동맹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홀텍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앞으로 해외 프로젝트라든가 뭐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재무의 건전성도 있는데 프로젝트까지 끌어당긴다라 그러면 탄탄한 기업인 현대건설은 조금 더 상단 열어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이 건설에서 꼽은 탑픽은 바로 현대건설이었고요. 사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은 뭐 국내 재건축 같은 시장을 두고 보자 그러면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덜어 볼 수 있는데 두 분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입을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오늘 자동차 말씀하신 거 보고서는 저도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번에 게임이 팀 대결이라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만 저희가 지금 긁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덜 자극적인데 장기로 보면 괜찮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삼성물산 일단 차트적으로 할 땐 바닥권에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수주 잔고를 보시면요. 지금 이미 작년 1년치 한 해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 부문 3조 6천억 정도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3조 5천억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느냐? 시공능력 10대 대기업 보시면요. 그중에서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3곳 정도가 없는데 삼성물산은 이미 달성을 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모멘텀 너무 많습니다. 에스토니아, 민영, 지금 SMR 기업이랑 최근에 SMR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유럽에서 SMR 관련 프로젝트를 3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수력 원자력하고도 해외 원전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SMR 모멘텀은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본 유보율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보셔야 되는데 자본 유보율이 말도 못합니다. 13만 %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탑픽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바닥권에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오늘 현대건설이
35,000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네, 일단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4만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건설의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자리, 이 자리가 직전에 계속 저항맞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후에 건설 경기 부진으로 주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수주잔고 끌어안으면서 매출에 대한 흐름이 안정적이겠지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저항대 상단 돌파하게 나선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저항대로 걸려들 수 있는 특정 가격대 4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무관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서 손절가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좀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32,500원 단위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32,500원대 지지 여부가 이탈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 그러면 손절가 하단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기간을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3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삼성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11만 8천원대입니다. 예, 아직까지 투심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본다고 하면요. 지금 저항 매물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돌파하다 실패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거래량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6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가격 전략 오늘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6천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안건에 대한 토픽 종목을 모두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네 분 모두 다 종목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팀 간 대결이 도입이 됐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송률, 성하준 매니저는 도합 6%, 그리고 김흥태, 김태윤 매니저는 도합 22%, 그래서 총 16%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별 순위도 한번 좀 봐야겠죠. 자, 기여도 랭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는 28%고요. 누가 잘하고 있나 보면 김태훈 매니저가 14%, 김흥태 매니저 8%, 그리고 성하준, 송률 매니저는 공이 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를 공통적으로 3%씩 지금 아주 고르게 나눠 갖고 계십니다. 좀 하실 말씀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 시장의 영향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또 전략이지만 나름대로 또 종가가 또 높이 또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그 월요일과 수요일 전문가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운도 따랐던 것 같다. 좀 이렇게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 송률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바닥 구간에서 헤엄치고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룸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분기 어떻게 좀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에요. 지금 3%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작이다 보고 있고요. 저희 섹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극적인 거 없습니다. 순한 맛인데 나중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늘 송률 매니저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분기 마감때가 되면 쫙 수익률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대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주주총회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두 분 또 좋은 정보 만날 수 있는 곳 소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들,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차마 다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면 저랑 1시간 정도 화끈하게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우리 성하준 매니저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송률 매니저님. 예, 오늘 유튜브는 이제 성하준 매니저님이랑 화끈하게 보시면 좋고요. 내일은 재방송 화끈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 라이브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계속 게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무료 방송도 많이들 노력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주주총회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는 새롭게 바뀐 신의 한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